안녕하세요. 대인관계 인성교육 S파이프스 인성 김일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8주차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과 감성에 기반한 대인관계의 사회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긍정적인 소통 기술을 이해할 겁니다. 오늘은 이모션 영역인 감성입니다. 저번주 7주차는 인성의 신체성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신체성 피지컬 영역은 신체관리, 태도관리, 자원관리로서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근명 성취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관리, 상황에 적합한 행동, 감사와 섬김에 표현된 행동과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수업하였습니다. 오늘 8주차는 감성인데요. 이모션 영역입니다. 감성은 감정과 정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외부 자극의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가벼운 심적 상태에서 감정보다 더 강한 것으로 신체적인 흥분이나 변화까지 동반하는 반응이 바로 감정과 정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보이시는 그림은 꽤 불쾌한 표정이죠. 그 다음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것.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감정과 정서입니다. 감정과 정서의 구분은요. 일단 감정은 외부 자극의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가벼운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허탈하거나 환희하거나 기쁨이나 부끄러움이나 또 황당하거나 억울한 것.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이 감정이고요. 정서는 감정보다 더 강한 것으로 신체적인 흥분이나 변화까지 동반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포함한 복잡한 상태죠. 꽤 불쾌한 포함한 감정적 느낌에 이어서 따르는 행동적 표현, 신체적 반응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정서의 용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모션이라는 이 이의 어원으로 라틴어로서 밖으로란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M은 move, 움직이다, 동요되다의 의미로 외부적 자극에 의해 흥분되고 동요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혼란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성 지능 안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감정과 느낌, 즉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성 지능입니다. 이 감성 지능은 IQ가 눈에 보이는 작은 빙산이라면 바로 EQ, 이 감성은 보이지 않는 이 심리적 상태, 바로 내 마음에서 신체적 반응까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많이 동요되면요, 신체적 반응으로 크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억제한다면 신체적 반응이 적게 나타나겠죠. 이래서 감성지능은요, 바로 지능지수인 IQ, 인텔리전스, 코션트와 또 감성지능, 이모션,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 영역을 뛰어넘어서 감성지수는요, 바로 이모션, 자기의 내면적인 것들이 코션트, 발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느낌, 즉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사고 능력,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그런 능력이 발휘되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감성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억압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개인의 감정 능력으로 발휘하기도 하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되고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죠. 그래서 감성지능은요, 학자들이 말하기에 사회적 능력이고 사회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정보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데요. 정서적 인식과 정서적 표현, 그리고 감정의 이입과 정서 조절, 그리고 그것을 정서 활용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서적 인식이라는 것은 매 순간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고요. 원만한 사회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자신의 내부에서 재경험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상호 원조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요. 이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정서적 조절은요.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서 경험된 기분이나 좋거나 혹은 싫거나 축적된 그 상태의 기억들을 나름 규칙을 이용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기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조절입니다.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분이 많이 상해 있거나 슬퍼할 때 이를 바꿔주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정서적 조절의 가치는요, 타인과 자신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인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활용은요, 한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것은 융통성 있는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요. 창조적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관점을,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그 상황의 일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끈기를 갖고 동기화시키는 기능들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감정 코칭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 코칭을 위한 12가지 방법은요. 일단은 감정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죠. 또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득이 되도록 감사 표현을 자주 하고 계산 없이 관계를 형성시켜야 되죠. 그리고 친절함을 개발하고 기분전환법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연을 발견하고 느끼고 자신의 장점을 알고 응용하세요. 마음을 챙겨서 명상하며 자신의 자해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명상하고요. 또 늘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음미하라는 겁니다. 또 미래를 시각화해서 내 안의 소망과 희망을 표출해내는 게 바로 감정 코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정 수용 코칭을 위한 3가지 도움반은요. 제대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웃과 비교당하는 것, 인격적 능력의 꾸중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꾸중 같은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도움이 되는 칭찬을 하십시오.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막연한 칭찬을 멀리 해야 하고요. 참 착하구나, 똑똑하구나 같은 칭찬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과 불안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제대로 칭찬을 하려면 우리가 그 칭찬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축구를 하는 길동이가 있다면 길동이가 매일 열심히 축구를 하더니 오늘 드디어 골을 넣었구나. 노력과 그 성취를 칭찬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할 때는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요. 또 사과하면서 그 실수하는 관계를 더욱더 호전적인 관계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되죠. 아이가 사과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감정의 기분에 대해서 서로 관계적 인식이 호전되고 그 가운데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죠. 우리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여됩니다. 이 결격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이 관계적 형성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이 심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또 완벽할 정도로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은 나쁘다, 악랄하다, 비난과 벌을 마땅하다 하는 불합리적인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실패를 의미한다. 불행하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 큰 해를 끼칠 것을 걱정하며 난관이나 책임에 부딪힐 때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고, 나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영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과거의 경험과 나의 사건은 현재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통을 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책이 있으므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요, 바로 비합리적인 정서적 행동입니다. 앨리스는 이 정서적 불안 상태를 통해서 이 결격 사유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 결격 사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관계적 상황이 더욱더 증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타인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학습하는 것이고, 또 비합리적인 신념은 자기 암시와 반복과 과정을 통해서 패배적인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개인에게 거의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이기까지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이 감정과 이 정서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감정과 정서의 차이는 내면적으로 시작해서 신체적인 활동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정과 정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정서적 행동에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9주차 때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